그러니까 이번엔 배열이 아니라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추리 중에 이진 추리, 바이너리 추리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추리 만드는 뿐만 아니라 그 추리를 이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이 링크드 리스트를 추리를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링크드 리스트를 나타내려면 일단 노드에 대한 모습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노드의 모습을 구조상으로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눠지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노드에 대한 구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세 부분에 왼쪽과 오른쪽 그래서 각각의 차일드를 나타내는 포인터를 이렇게 두도록 하고 여기에 이 노드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름을 데이터라고 일단 편의상 써보도록 하고 여기를 왼쪽이니까 left child라고 하는 걸로 여기는 오른쪽이니까 right child. 그래서 이걸 줄여서 L child라고 부를게요. 이거는 R child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드 이름에 해당되는 거든 어떤 만약에 수식이다라고 한다면 연산자 또는 피연산자에 대한 걸 수도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왼쪽으로 쭉 길어진 이런 추리를 얘기했죠. 그걸 사향 이진 추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왼쪽 그다음에 또 그의 왼쪽 차일드 또 왼쪽 차일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구조상으로 나타내는 그 모습이었다. 논리적인 구조다. 실제 물리적인 모습은 A라고 하는 노드가 있고 A라고 하는 노드의 왼쪽을 따라가게 되면 B라고 하는 노드가 있고 B의 왼쪽 후손에 또는 차일드에 C라고 하는 게 있고 C의 왼쪽 차일드에 D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D가 끝이죠. 이걸 리프 또는 터미널이라고 얘기하는데 후손이 없죠. 따라서 다 널. A의 오른쪽으로는 없어요. 그럼 이렇게 널 값을 넣어주면 되겠다라는 게 이게 저희 그 사양 이진출에 대한 모습을 이 링크드 리스트 또는 스트럭처 형태의 모습으로 표현한 거다. 자, 이번에는 컴플리트 바이너리 추리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뭐 이거나 저거는 별 차이 없겠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A라고 하는 노드에 B와 C가 차일드가 있고 그 다음에 D와 F, D, E 이렇게만 그렸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A가 있는 노드에서 왼쪽 차일드에 B가 있고 오른쪽 차일드를 따라가게 되면 C가 있고 그 다음에 B에서의 왼쪽에는 D라고 하는 차일드가 있는 거죠. 그리고 B의 오른쪽으로는 E라고 하는 차일드가 있다. C에서도 왼쪽에만 F라고 하는 차일드가 있는 거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C의 오른쪽에는 없으니까 널 D, E, F는 다 터미널 노드니까 후손들이 없는 경우죠.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물론 여기도 시작 위치를 놓치면 안 되니까 여기가 루트라고 하는 걸로 포인트를 시작해야 되겠죠. 여기도 루트. 이렇게 시작되는 걸로 해서 추리를 만들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왜 추리를 만드는데 이 추리를 만들어서 연결 구조까지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찾아갈 거냐. A 다음에 B하고 C가 있고 B 다음에는 더 점점 퍼져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에 추리에 각 노드들은 어떻게 방문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추리에 노드들이 많으면 굉장히 복잡해질 텐데 다행스럽게 이 차일드의 개수를 2개로 한정한 이진 추리, 바이너리 추리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복잡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좀 줄였는데 바이너리 추리에서의 각 노드들은 어떻게 방문할 것인지. 그렇다면 여기서 노드 방문은 어떻게 할 거냐. 노드들, 각 노드 갖다가 위치를 가야 되겠죠. 방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걸 왜 방문하냐? 귀찮게 라고 할 수 있는데 만들었으니까 방문하는 거죠. 왜 만들었냐?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죠. 그 필요한 거에 대한 걸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진출의 운행이다라고 되죠. 운행 또는 방문, 트래버슬이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 우리가 저번 때 수식을 표현하는 방식을 가지고 이 연산자가 두 개 피연산자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연산자가 앞에 쓰는 경우가 있고 뒤에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경우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행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인오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인오더 트래버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프리오더 방법, 포스트오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가 R이라고 하는 추리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 왼쪽 오른쪽에서 여기도 추리가 있고 여기도 추리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추리인데 서브 추리인데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서 왼쪽에 있는 거다 해서 이렇게 붙일게요. 그래서 서브 추리니까 S라고 하는 걸로 붙이죠. 그 T, S의 L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는 서브 추리인데 오른쪽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의 추리를 갖다가 여기도 추리인데 바이너리 추리예요. 여기도 바이너리 추리고 근데 그걸 그냥 하나를 뭉쳐서 TSL 여기는 TSR 이렇게 표현해 보자. 이런 경우에 인오더, 프리오더, 포스트오더라고 할 때는 어떻게 이 각각의 방문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걸 얘기해 본다. 그럼 인오더 방식은 어떻게 냐면 이런 식의 가는 거다. TS의 왼쪽을 방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R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S의 오른쪽을 방문한다라는 형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운데 온다 그래서 in order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child parent 부분 또는 제 그 루트 부분이 가운데 들어온다. 그래서 이거 먼저 하고 요거 하고 요거 방문한다. 이제 뭔지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죠. 프리오더니까 이거 먼저 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R을 먼저 하고 TS의 왼쪽 걸 방문하고 오른쪽 걸 방문한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포스트오더라고 하는 거는 이걸 맨 마지막에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그다음에 R 이렇게. 자, 이걸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네, 동그라미 쳐서. 자, 그럼 이런 노드가 많으면 복잡하니까 노드 3개만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나타내 보죠. 더하기라는데 더하기 여기에 3 더하기 4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과 4 사이에 더하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한번 보죠. 인어더 방식을 한번 보죠. 인어더 트래버설 방식을 하게 되면 왼쪽 거 이거 그냥 하나의 추리를 봐도 되죠. 노드 하나밖에 없지만 이것도 오른쪽 추리를 봐도 큰 문제가 없겠죠. 따라서 3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더하고 그 다음에 4를 방문하죠. 결국은 이 얘기는 줄여서 쓰게 되면 3 더하기 4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출력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프리오더 방식으로 본다면 이거 먼저 한다는 얘기죠. 더하기. 따라서 더하기 먼저 하고 왼쪽 오른쪽 가니까 3, 4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더하기 3, 4. 그래서 수식을 적수하는데 연산자가 앞으로 나오는 경우, 연산자가 피연산자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포스트 오더 트래버설 방식으로 한다면 저 조건을 하게 되면 이거를 제일 나중에 한다. 왼쪽 거, 오른쪽 거, 그다음에 루트에 해당되는 거. 여기서는 루트, 페런트. 그래서 여기는 3 방문하고 4 방문하고 더하기. 그래서 이걸 화살표를 다 빼버린다면 3, 4 더하기. 그래서 이와 같이 되는 거. 저번 때 스택을 이용해서 연산을 할 때 스택 머신에서 이런 포스트 오더 방식을 가지고 한다 그랬죠. 이렇게 피연산자가 나온 푸시. 그게 나오면 팝을 두 번 하고 연산하고 나서 그 결과를 푸시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탑에 스택 탑에 결과가 이렇게 저장되는 경우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저와 같이 노드가 3개밖에 없으면 간단하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노드가 조금 더 많아지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노드가 조금 더 많은 경우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서 어떻게 저희 방문하는 순서가 결정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가 A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왼쪽에 B, 오른쪽에 C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에 D, E, 여기까지는 풀 바이너리 추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건 컴플리트 바이너리 추리는 아니에요. 컴플리트 바이너리 추리는 왼쪽부터 꽉 채워 들어가야 된다.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인오더, 프리오더, 포스트오더 방식으로 방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생각해 보자. 여러분 아까 이걸 루트라고 하는 거에서 이 왼쪽에 있는 거 한 덩어리, 오른쪽에 있는 거 한 덩어리 이렇게 봤는데 왼쪽에 있는 한 덩어리를 봐도 뭐냐면 추리죠. 이 오른쪽에 한 덩어리를 봐도 추리죠. 서브 추리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A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따라서 이렇게 쓸게요. 제가 그냥 편의상. 이거는 A라고 하는 거를 패런트를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서브 추리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와서 보니까 B를 기준으로 보니까 이거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는 B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B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서브 추리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서브 추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C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거와 오른쪽에 있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어더 트래버스를 한번 해보자. 로 방문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냥 하게 되면 3개밖에 없을 때는 저렇게 그냥 그릴 수가 있는데 좀 늘어나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럼 쉬우면 싫으면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돌리면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죠. 인오더 방식은 왼쪽 거 한 다음에 가운데 거 패런트 그다음에 오른쪽 거 다시 말해서 왼쪽 거 TA의 요거죠. 가로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A 한참 가서 TA의 오른쪽 그래서 TAR로 나타낸다. 근데 이거는 또 뭐냐면
요거에 대해서도 또 뭐냐면 요 안에 있는 파란색으로 된 이것도 또 인오더 방식으로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 요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왼쪽 거 B 요거. 따라서 요거는 T B의 왼쪽 거 다음에 B. 그 다음에 요거 T B의 오른쪽 거. 이렇게 표현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이건 이렇게 예, 다시 세분화된다. 자, 이 T, B의 L. 이거는 다행스럽게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D라고 하는 노드 하나로 바꾸면 되겠다. 자, 요거 보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거 다행히 세 개밖에 없는 것도 두 개밖에 없어. 세 개밖에 없어도 저렇게 하면 되는데 두 개만 있으니까 이거 다음에 이거겠죠. 이게 왼쪽 다음에 이거. 이거는 뭘로 바꾸면 되냐면 H 다음에 이 E로 바뀌는 걸로 쓰면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본다면 D라고 하는 노드 다음에 B 그리고 이거 H E 이렇게 된 거죠. 요거를 바꾼 요거니까 요 순서 이렇게 됐죠. 거기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이게 이제 아직 안 하는 거죠. 요거만 더 풀자. 자, 이걸 풀게 되면 이거는 다시 D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패런트에서 왼쪽 오른쪽이 결정되니까 T, C의 왼쪽 다음에 C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T, C의 R 이렇게 되는 거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노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F라고 하는 걸로 바꾸면 되겠고 요거는 그러면 요거 다음에 일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것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색깔을 좀 진하게 할 거. TCR 이거는 세 개밖에 없는 경우죠. 세 개밖에 없는 경우는 이 순서대로 가면 된다 그랬어요. 이거. 그래서 여기는 그냥 편의상 그냥 바로 쓸게요. 뭐 저것도 또 나누면 되긴 하지만 I 다음에 G 다음에 J. 자, 이렇게. 따라서 여기 보게 되면 A 다음에 F 다음에 C 다음에 I G J 이렇게 되죠. 이게 노드들을 방문하는 순서예요. 이 노드 방식은. 알고리즘은 조금 있다가 아니면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드 방식은 이렇게 방문하면 되겠다. 그러면 프리오더 방식은 어떻게 하면 되냐? 두 번째, 이거는 방식은 프리오더니까 이거 먼저 한다 그랬죠. 패런트,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따라서 A를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A의 왼쪽을 방문하게 되겠죠. 그리고 한참 또 하다가 오른쪽을 방문하게 될 거다. 저렇게. 근데 뭐 굳이 문제를 복잡하게 내려고 첫 번째 할 적에는 인오더, 두 번째 할 때는 프리오더, 세 번째 할 때는 포스트오더. 그래가지고 막 헷갈리게 프로그램 짜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게 쓸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요거에 대한 것도 다시 뭘로 하냐면 프리오더 방식으로 바꾸겠죠. 네, 방문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프리오더 방식 하니까 이거 먼저 하고 이거 하겠죠. 따라서 여기는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해당되는 거니까 T, B의 왼쪽 거 요거 그 다음에 오른쪽 거 T, B의 오른쪽 거 이렇게 방문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안 된 거 이거부터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TB의 왼쪽 거 보니까 D라고 하는 노드 하나밖에 없어요. 다 했으면 다시 이걸로 가겠죠. TB의 오른쪽 거. 근데 이와 같이 노드가 두 개 있는데 이게 뭔 페런트니까 이거하고 이걸로 가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2를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H를 방문하게 된다. 왜냐하면 프리오더 방식이니까. 따라서 여기까지만 와서 보게 되면 B, 다음에 D, 다음에 E, 그리고 H.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TA의 왼쪽. A를 페런트를 가진 왼쪽 서브 추리에 대한 거다. 그래서 A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는 거다. 일로 가는 건데 이거에 대한 걸 또 이제 풀면 되는 거죠. 이건 프리오더 방식을 해야지 또 여기서 인오더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프리오더 방식을 하니까 여기도 C를 루트로 또는 페런트로 했을 때 이거하고 요게 서브 추리가 두가 있다면 프리오더는 요거 먼저 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거는 C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 TC의 왼쪽에 있는 거 C를 기준으로 한 서브 추리의 왼쪽 서브 추리 그 다음에 C의 오른쪽 서브 추리. 자, 왼쪽 서브 추리는 F 하나밖에 없죠. 이거는 자, F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씁니다. 오른쪽 서브 추리는 3개가 있는데 아까 했죠. 여기가 더하기고 3, 4였으면 먼저 여기 연산자가 나가듯이 이거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G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I를 하고 J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여기는 C 다음에 F 그 다음에 G 그리고 I J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쳐보게 되면 A가 제일 먼저 방문하게 되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D E H C F G I J 이렇게 된다. 손으로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리즘을 만들고 나면 추리가 복잡해도 그 알고리즘 가지고 씩 돌리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포스트 오더에 대한 것까지 하고 그리고 그냥 끝낼게요. 이건 지워도 되겠죠? 포스트 오더에 대한 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이진 추리 그리는 알고리즘 하고 나면 이진 추리를 그려라 라고 하는 걸 숙제로 드릴게요. 손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그리는 거. 예쁘게 그림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픽처럼 그려 오셔도 되겠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바라는 게 아니고 점선으로 잘 그리시면 되겠어요. 자, 포스트 오더니까 이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죠. 왼쪽, 오른쪽, 그다음에 페런트. 따라서 A가 제 페런트로 되어 있으니까 TA의 왼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TA의 를 페런트를 갖고 있는 것 중에 서브 추리의 오른쪽을 하고 이거 다 하고 나면 그거의 페런트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것도 또 포스트 오더 방식을 가지고 방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거는. 포스트 오더 방식의 이쪽 왼쪽 서브 추리니까 여기도 왼쪽 서브 추리의 B를 페런트로 해서 여기 TB의 L 또 TB의 R 있죠. 그러면 이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왼쪽 서브 추리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 서브 추리하고 그 다음에 B를 한다. 따라서 여기는 TB의
왼쪽, 그다음에 DB의 오른쪽, 마지막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노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D. 자, 이렇게 D. 이것도 노드가 두 개밖에 없었죠. 네, 오른쪽에 있는 거. 노드가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거를 패런트로 갖고 있죠. 2가. 그리고 이게 왼쪽이니까 이거는 맨 마지막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이건데 오른쪽이 없으니까 빼고 왼쪽 다음에 이게 된다. 따라서 이거는 H 다음에 2가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보게 되면 정리해보면 D가 제일 먼저 방문하고 H를 방문하게 되고 E 노드를 방문하고 B 노드를 방문하고 여기가 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 노드가 뭐냐면 TA의 R 오른쪽 A를 서브 A의 페런트로 갖는 오른쪽 서브 추리 그리고 다 하고 나면 A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요거 하나 남았죠. 요거를 또 뭘로 푸느냐? 포스트 오더 방식으로 푼다. 자, 이쪽 오른쪽 거. 여기가 페런트 C로 되어 있으니까 왼쪽 거. D, C의 왼쪽 거. 그 다음에 DC의 오른쪽 거. 마지막 C.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F로 바꾸면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거는 세 개 있었어요. G하고 I하고 J. 그런데 왼쪽, 오른쪽 페런트 맨 마지막에 따라서 I, J, G, J 마지막 G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 이 부분은 F 다음에 I, I 다음에 J,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걸 다 정리해보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D 노드를 방문하고 H를 방문하고 E, B, F, I, J, G, C, 마지막에 A 이렇게 방문하는 순서가 결정된다.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알고리즘은 어떻게 쓸 것인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알고리즘까지 써드리고 그리고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될 것인지 예를 든다면 쓸 수도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된 수식은 어떻게 될 거냐? x 이퀄 a 빼기 b 더하기 c 나누기 d 곱하기 2 빼기 x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이제 추리로 방문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x라고 하는 거에 이퀄 있고 여기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가 인오더로 들어가도록 나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다음에 빼는데 B 곱 더하기 C 나누기 D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B 그다음에 더하기 그리고 C하고 D를 먼저 또 하죠. 따라서 나누기 C, D 이렇게 된다. 그거 한 거에다가 다시 뭐 하냐면 곱하기를 또 해주게 되죠. 그리고 2라고 하는 거를 곱해줍니다. 그 위에는 다시 또 빼기를 해줘요. 여기 그래서 빼기 하는데 뭐하고 빼냐면 A라고 하는 거하고 뺀다.
그러고 나서 다시 요거하고 빼준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됐네. 여기 조금 더 이렇게 빼게 하고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빼기 하고 여기가 F라고 하는 걸 빼고 이렇게 쓸게요. X.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퀄. 물론 여기다 콜론을 더 써서 조금 더 이퀄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의 그 추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추리 거꾸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수식될 때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모습을 그렸다고 했을 때 이게 이 인오더 방식이고 인오더 방식의 어떤 이제 그 노테이션이죠. 이걸 저와 같이 넣냐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프리오더 방식을 가지고 노테이션을 바꿀 수도 있고 포스트 오더 방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운행하는 알고리즘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적어드린 거고 혹시 그런 것들을 찾아보셔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긴 거를 보게 되면 계속 이제 그 서브 추리에서 또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죠. 그리고 또 서브 추리 안에서 또 나눠져서 또 같은 방법을 해요. 이노더 방식은 이노더 방식대로 포스트워드는 포스트워드 방식대로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운행 알고리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리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형태로 많이 사용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노더 방식의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냐.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 링크드 리스트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아까와 다른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쓸게요. 포인트를 양쪽에 두 개 쓰고 여기 정수로서의 어떤 이 그 노드의 이름을 갖는다라고 얘기할게요. 여기를 L child라고 가정하고 여기를 R child라고 가정할게요. 여기는 데이터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의 노드일 때 이노더 방식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뭐 암기할 정도로 간단해요.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하기를 루트에서 시작하겠죠. 노드라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서 그 노드의 포인터 값에서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맨 마지막에 루트에서 시작해서 맨 마지막 리프 노드일 때까지 가는 거예요. 포인터가 리프 노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 하냐면 다시 왼쪽 서브 추리에 대해서 이게 왼쪽 서브 추리에 대해서 똑같은 인어더 방식으로 트래블 그 방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포인터가 가리킨 중에 왼쪽 차일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돼서 이게 PTR이 가리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가리키는 왼쪽 포인트를 가리키는 이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PTR의 L 차일드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 레프트 서브 추리.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 서브 추리 이거는 포인트가 가리키는 것 중에 요걸 가리키는 거 R 차일드가 가리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왼쪽 오른쪽에 대한 걸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왼쪽에 서브 추리 방문하고 이거 방문하고 요거만 예를 들어 이게 더하기였다라고 하면 더하기로 여기 숫자로 썼으니까 더하기라고 쓰기 좀 곤란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해당되는 것들 이렇게 따라서 왼쪽에 해당되는 것은 PTR의 L 차일드를 방문하면 그 왼쪽에 있는 것들을 요 삼각형 이것도 인오더 방식으로 방문하게 되는 거죠. 이걸로 끝이에요. 왼쪽에 대한 거는. 그럼 이게 또 다시 뭐냐면 자기 자신을 호출해가지고 왼쪽 간다 이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맨 마지막 노드 하나 리프 노드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그 다음에 다 하고 나면 요거 인쇄만 해보면 되겠죠.
바로 패런트에 해당되는 거. 걸 프린트하는 걸로만 끝낼게요. 퍼센트 %d 하고 이게 데이터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 데이터. 그래서 ptr의 데이터. 이렇게. 그럼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 차일드로 가면 되니까 오른쪽 차일드에서는 여기 여전히 인오더 방식으로 방문하면 된다. 오른쪽은 포인트가 가리키는 거에 R 차일드를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끝이에요. 이게 인오더 방식 알고리즘은 간단하죠. 5줄. 제목 빼고 4줄. 이품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 3줄이다 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인오더가 저렇게 됐다라면 프리오더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프리오더는 당연히 여기 이름만 바꿔주고 인오더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프리오더라고 바꾸고 이 프린트문을 제일 위에다 쓰면 끝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프리오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알고리즘을 한다. 그것도 재기호출 방식, 리커시브 알고리즘이다라고 한다면 프리오더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구조가 노드라고 하는 포인트 형태로 해서 ptr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자. 현재 포인트를. 그러면 이 조건은 그대로 마지막 조건을 해야 되니까 if에 해당되는 조건 if 널이 아니면 이제 뭐 하냐면 왼쪽 서브 추리에 해당되는 거 있죠. 이거 계속 프리오더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프리오더 방식으로 한다. 근데 뭐냐면 요거를 따라간 거니까 왼쪽 차일드에 대한 거. PTR이라고 하는 포인트의 왼쪽 차일드를 따라갔을 때 왼쪽 서브 추리도 마찬가지 프리오더 방식으로 방문해라. 아, 잠깐 이거 하나 빼먹었네. 프리오더 방식이니까 이거 먼저 찍어야죠. 따라서 프린트문. 포인트가 가리키는 거에 데이터 부분. 자, 이거 먼저 방문하고 왼쪽, 오른쪽. 따라서 프리오더 방식의 포인트가 가리키는 거에 왼쪽 차일드를 따라가면 돼. 그 다음에 오른쪽 차일드 따라가면 되겠죠. 그것도 오른쪽 차일드에서도 이것도 프리오더 방식으로 방문해요. 포인트의 R 차일드. 여기 순서만 바뀌었죠. 아까 가운데 있었는데 위로 올라갔어요. 그럼 포스트 오더는 이게 어디 가냐면 제일 뒤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프리오더라고 되는 걸 포스트라고 하는 걸로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도 포스트 오더 방식으로 세 번째 식을 적고 수업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은 if은 똑같이 쓰고 그리고 프린트문 바로 이게 제일 마지막에 방문하는 거니까 방문하는 거 그냥 인쇄만 해주면 되겠죠.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 따라서 왼쪽 서브트리도 방문해서 똑같은 포스트 오더 방식을 가지고 방문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이거는 포인트가 가리키는 거에 왼쪽 차일드를 방문해서 이쪽에 대한 것도 포스트 방식을 가지고 방문해 준다.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요걸 인쇄해 주면 끝이에요. 방문한다는 뜻이. 따라서 오른쪽
포인트가 가리키는 거야 are child. 하고 마지막 요거 페런트에 해당되는 거 인쇄해 주면 된대. 퍼센트 %t 그리고 여기다가는 포인트가 가리키는 데이터하고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이 다 3개가 끝났습니다.